가을 김장을 앞두고 배추값이 폭등하면서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가을 장마와 잇따른 태풍, 병까지 기승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강릉 정동진 인근 등명해변에 철도 방호 울타리 설치를 놓고 주민들과 한국철도공사 간 의견차가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2달 만에 합의점을 찾았다고 합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구와 인제 등 도내 9개 군을 포함한 전국 24개 군 지역이 특단의 대책 마련을 위해 특례군 법제화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심층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금강산 내 남측시설 철거를 요구한 가운데 도내 민간단체가 금강산 개별 관광을 추진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가정마다 김장 계획들 세우실 텐데요. 그런데 올해는 배추값이 폭등하면서 김장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잇따른 가을 태풍에다 병해충까지 기승을 부리며 배추 수확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요. 배추 농사를 망친 농민들은 물론이고 상인과 소비자 모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성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시 서면의 한 배추밭입니다. 수확을 앞둔 가을 배추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부터 수확이 시작돼 시장에 출하됩니다. 하지만 크게 줄어든 수확량 때문에 농민들은 시름이 깊습니다. 초가을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 들면서 배추 농사를 망친 거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올해 춘천시 서면 일대 배추 수확량은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농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건 통이 농구공만은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조금씩 작게 처진 거는 뿌리가 망가지고 속으로 골병드는 게 많아요. 그래 한 30% 정도는 올해 출하량이 줄고. 여기에 가을 장마와 잦은 태풍까지 불어닥치면서 고랭지 배추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생산량이 줄다 보니 시장에 출하된 배추값은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배추 상품 한 포기는 5,300원 정도에 팔리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50% 넘게 올랐고 평년과 비교하면 무려 85%나 폭등했습니다. 배추값이 오르다 보니 김장 비용도 부담이 되면서 상인과 소비자 모두가 울상입니다. 이게 비싸면 안 잡수시니까 이게 적당하게 1,000원에서 1,500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야만 공평하게 모두 이루어져야 되는데 비싸면 안 먹잖아. 10포기 하던 분이 5개도 안 오거든. 농림축산식품부가 예상한 올해 4인 가족 기준 김장 비용은 30만 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10% 정도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농협과 미리 계약해 재배한 배추 4만 4천 톤을 김장이 집중되는 다음 달 하순부터 시장에 공급하는 등 특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바다가 탁 트인 마을에 갑자기 사람 키보다 높은 울타리가 들어선다면 어떨까요? 실제 강릉 정동진 인근 등명해변의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은 철도 방호 울타리를 관광지 현실에 맞게 조정해달라고 건의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2달간 조정한 끝에 한국철도공사와 주민들이 합의점을 찾았다고 합니다. 노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열차가 지나다니는 강릉의 등명 해변 마을입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철로 좌우로 어떠한 안전장치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한국철도공사가 영동선 전 구간을 대상으로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경관입니다. 기존에 강릉역까지만 운행되던 KTX 열차가 오는 12월부터 동해역까지 연장 운행되면서 한국철도공사는 철로를 따라 울타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바닷가 바로 앞에서 수년간 숙박업과 식당 운영을 하며 생계를 이어온 주민들은 최소한의 자연경관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계선하고 철도하고 이렇게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거기다가 2m 이상으로 친다 하니까 저희들은 너무 조망권도 문제가 되고 나중에 그게 관리가 안 되면 부해지고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이 돼서.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달간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주민 사이의 의견을 조정해 기존 1.8m 높이의 방호 울타리를 1.6m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관광지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철도 소음을 줄이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은 겁니다. 어떤 관광객이나 주민 찾는 어떤 이런 이제 현장이 굉장히 철도하고 가깝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도 살리고 안전도 살리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앞으로도 철도 이용에 관한 주민들의 고충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주민 안전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또 안 할 수도 없는 시설이긴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다 미관적으로 또 아름답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도. 한국철도공사는 오는 12월까지 등명 해변 구간의 방호 울타리와 함께 철도 건널목도 새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북한이 금강산 지구내 남측 시설 철거를 요구하면서 남북 관계가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민간 차원에서 금강산 개별 관광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금강산 관광재개 범강원도민 운동본부는 30일 남북하야 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을 더 이상 멈출 수 없다며 이른 시간에 희망자들을 모아 통일부에 방북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금강산 개별 관광은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어서 이미 유럽 등 외국인 관광객 20만 명, 중국 관광객 120만 명이 금강산을 다녀갔다며 우리 국민에게도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전국 규모 관광객들을 모아 올해 안에 금강산 개별 관광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처를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춘천 도심에 있는 봉이산에서 최근 멧돼지 4마리가 잇따라 출몰해 춘천시가 포획에 나섰습니다. 춘천시는 지난 27일과 29일 봉이산 충원사와 서강사 일대에서 멧돼지 4마리를 목격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다음 달 2일부터 멧돼지를 포획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용산 배수지 인근에 포획틀 2개를 설치할 계획이지만 실패할 경우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소속 엽사와 공무원, 경찰 등 60여 명을 투입해 총기 포획에 나설 계획입니다. 춘천시는 총기를 사용하는 만큼 이 기간 봉이산 입산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구수가 적고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강원도 내 군 지역이 특히 심각한데요. 양구와 인제를 전국 24개 군 지역이 특례군 지정을 촉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에 놓인 소규모 지자체의 현실과 이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떠오른 특례군 법제화에 대한 의미를 한지영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차례도 다니고 많이 그래야 장사가 되는데. 그분들 아니면 여기는 못 죽는 거죠. 특례군이 지정이 되면 국가에서도 신경을 좀 쓸 거고.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가 매우 못하는 실정입니다. 도내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양구군. 올해 9월을 기준으로 2만 3천 명이 조금 넘습니다. 출산 장려금과 상수도요금 감면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지만 인구는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인구가 3만 2천 명인 인제군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번화한 인제읍 중심지도 평일에는 오가는 이가 적어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고령 인구 비율이 18%가 넘어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고 제곱킬로미터당 인구 밀도는 20명 미만으로 도내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차례도 다니고 많이 그래야 장사가 되는데 좀 그런 거는 없고 아직까지는 여기서는 그냥 먹고는 사는데 점점 오지가 된다고 보죠. 이 같은 상황에서 화천과 고성 등 도내 접경 지역은 국방개혁에 따른 부대 이전이 추진되면서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분들 아니면 여기는 숙대밖에 되는 것입니다. 더 영향이 커지는 게 아니라 여기는 그냥 죽는 거지 강원도 전방 지역 거의 다 군인들로 먹고 살았잖아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인 지역의 위기는 강원도뿐만이 아닙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18년 한국지방소멸 보고서에 이 같은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가임 여성 인구수가 고령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소멸 위험 지역이 89곳으로 전국 시군구의 40%에 달합니다.
이 같은 소멸 위험 지역은 5년 전보다 14곳이 늘었습니다. 또 이 추세라면 30년 안에 지방의 40%가 사라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에 따른 지역의 위기는 도내 접경 지역뿐 아니라 농어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의 자치단체들은 특례금 법제화 등을 통한 공동 대응책 모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근 충북 단양에서 창립 총회를 하고 시작된 특례금 법제화 추진협의회. 인구가 3만 명 미만이거나 인구 밀도가 제곱킬로미터당 40명 미만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국에서 24개 군지역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도내에서는 양구와 인제, 평창, 정선, 고성 등 9곳이 참여해 가장 많습니다. 건립의 문제가 지금 생계가 곤란한 가정도 기초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보호 대상으로 선정하고 기초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나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 자치단체의 존립을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더는 지자체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존립이 어렵다는 게 이들의 입장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립기관이 든든한 대도시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특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이제 추세지만 상대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돼 가지고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군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세가 줄고 국회의원 선거구가 통폐합되는 등 지역의 자립 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구 과밀화로 이어난 지역적 불균등은 결국 경제 불균등 심화로 나타나게 되고 우리 사회 고질적 문제인 불평등 문제를 고착화시키는 사회 갈등을 야기하기 때문에 특례금 추진협의회는 세종과 제주 등 기존 지방자치법의 특례시처럼 위기의 군지역에 행정과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제화가 되면 기존보다 높은 자치 권한을 부여받고 정부 지원 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적은 넓은데 인구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기반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복지 시설이 필요한 부분에 국비가 좀 약하게 지원이 되는 부분 이런 게 아마 특례군이 지정이 되면 국가에서도 신경을 좀 쓸 거고 부족 부분을 서로가 상생하면서 채우자는 목적. 하지만 특례금 법제화를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이우삼 국회의원이 지난 4월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구 100만이 넘는 전북 전주와 경기 성남 등 9개 시는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고려해 연내 국회 통과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특례군과 특례시 지정안이 모두 통과되면 전국 시군 중 20%가 넘는 곳이 특별 혜택을 받게 됩니다. 나머지 중소지역의 시군에서 역차별론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 노력과 동시에 지역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는 게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래 산업의 첨단 일자리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들을 전략적으로 집중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정부의 배려와 함께 낙후된 지역의 자구 노력도 계속돼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인구 유입과 출산율 향상 등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 정부의 새로운 국가 비전인 혁신과 포용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동화 등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과 공룡화되고 있는 수도권의 극단적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 해소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 일부 구간이 31일 오후 일시적으로 차단됩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31일 서울 양양고속도로 인제 양양터널에서 도로 터널 사고를 가장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31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동홍천 나들목부터 서양양 나들목 구간의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됩니다. 인제군 일대에 규모 4.8 지진이 발생한 상황을 가장한 이번 훈련은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19개 기관 260여 명과 구조 헬기 등 장비 70여 대가 동원됩니다.
국도 31호선 평창군 방림면 배째 터널이 31일 일시적으로 통제됩니다. 정선 국토관리사무소는 3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평창 배째 터널에서 지진과 화재 등 복합 위기 상황에 대비한 현장 훈련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배째 터널 평창 방면 통행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면 통제됩니다. 해당 구간을 지나는 차량들은 구국도 31호선 방림 교차로 쪽으로 우회해야 합니다. 국내 여름휴가지 만족도에서 영월군이 전국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행 전문 조사업체 컨슈머 인사이트가 1박 이상 여름휴가를 다녀온 국민 18,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영월군이 시군 종합 만족도에서 전남 담양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영월에 이어 정선군이 3위, 평창군이 10위를 기록했습니다. 강원도는 16개 광역시도 종합 만족도에서 제주에 이어 부산과 함께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와 또 다양한 소식들을 살펴보는 뉴스인사이드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단풍 나들이 가기 전에 미리 집에서 단풍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강원지방기상청이 설악산 등 도내 국립공원의 단풍 현황과 실황 사진을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주요 코스마다 현재 단풍 상황은 어떤지 확인하고 실제 사진은 볼 수 있습니다. 기온과 강수 여부도 모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번 단풍 실황 서비스는 31일까지만 진행된다고 합니다. 너무 추워지기 전에 단풍 구경 나가시는 거는 어떨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딱딱한 강의보다는 전문가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 콘서트가 많이 열리는데요.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오늘 30일 농촌 치유를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최근에 일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찾으면서 농촌 치유가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농산물 생산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힌 우리 농촌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는 바로 정선 아리랑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전 세계인에게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었는데요. 정선 아리랑 애정편이 최근에 인형극으로 제작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늘 30일 정선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인형극 공연을 선보였는데요. 지난주부터는 철원과 양구, 고성 등지에서 순회 공연도 펼쳤는데 앞으로 강원도 전 지역을 찾아 공연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화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산천어 축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2020년 산천어 축제 준비가 바짝 다가온 추위와 함께 시작됐다고 합니다. 축제 기간은 화천읍 중앙로 일대에 산천어 등을 걸기 위한 구조물이 30일 설치됐는데요. 또 각 읍면별에서는 산천어 등 27,000여 개를 어르신들이 손수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산천어 등은 다음 달 하순부터 선등거리 하늘을 화려하게 장식한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은 영월에서 열리는 행사 소식입니다. 10월 31일은 헬로윈데이인데요. 서양의 대표적인 축제이긴 하지만 이제는 우리에게도 많이 친숙해진 날입니다. 영월에서 헬로윈을 맞아 31일 저녁 7시 영월 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헬로윈 페스티벌 도깨비불 깨비깨비 야놀자를 연다고 합니다. 영월 지역의 문화예술인들과 주민들이 직접 축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고 하는데요. 영월만의 헬로윈 축제 어떤 느낌일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뉴스인사이드였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 우리도 저녁 쾌청한 가을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대기질도 청정하겠습니다. 11월 첫 주말까지 맑은 하늘이 계속되겠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또 곳곳에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얼 수 있기 때문에 농작물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